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9월 24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3일 도쿄에서 531명, 카나가와 259명, 사이타마 239명, 치바 166명, 오사카 540명, 홋카이도 76명, 오키나와 14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3,60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18명, 오사카에서 9명, 카나가와에서 6명, 사이타마에서 4명 등 총 49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68만 8,630명, 누적 사망자 수는 17,400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1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5만 423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53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531명의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306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25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231명으로 전체의 약 44%, 40대에서 50대는 총 148명으로 약 28%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1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23명, 시설 내 감염이 19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8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40대부터 90대까지 남녀 18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3명 감소한 143명, 입원 환자는 103명 감소한 194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7만 3,613명, 누적 사망자 수는 2,838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에서 차례차례 설치되고 있는 산소 스테이션에 실제로는 정말로 산소가 필요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 기간 중 의료체제를 총괄한 야마구치 요시히로 교수는 대회 기간 중 위기의 상황이었던 의료 상황에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結果的に大会の後半になりますと、そうした命に関わるような患者さんの収容依頼があっても5件に4件は断られるというような事態が発生してしまったわけです。こういう状態を見ますと、オリンピックの安心安全を支えるだけの体力、余力が、東京の救急医療には残され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明らかだったと思います。 대회 기간 중 신규 감염자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피크 때는 2만 5천 명을 넘기도 하고 자택 요양자는 13만 5천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安心安全という言葉は何回となく繰り返されましたけれども、実際にそういった不利益が国民に降りかかる可能性というものについて言及した言葉を聞いたことはないですね。 도쿄에서는 감염 확대에 따라 병상을 6,000상 이상 준비하였지만 많은 입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6000床あっても、軽症しか入れない病床であったり、あるいは看護師さんの手立てがすぐにはできないという病床では意味がありません。逆に例えば4000床しかなかったとしても、酸素をちゃんと提供できる病床が必要な時にいつでもちゃんと使えるよという病床であったならば、第5波でひょっとすると病床の不足は発生していなか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 이러한 상황을 일으킨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入院が必要な患者さんの重症度と用意されたベッドのミスマッチだと思います。圧倒的に不足していた病床は酸素投与が必要な患者さん以上の重症の患者さんに対する病床で、軽症の患者さんに対する病床はむしろ余っていたんです。軽症の病床に中等症の患者を入れればよかったじゃないかというお話あ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医療はそう簡単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やはり病院の実力というのもありますし、その設備もあります。あるいはそれを担当する看護師さんの経験や能力というのもありますので、軽症の病床を簡単に中等症以上に振り分け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신규 감염자가 줄어든 현재도 의사들은 자택요양자의 대응에 쫓기고 있습니다. 제5파 도쿄에서는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택에서 사망한 코로나 감염자가 8월에만 112명, 산소 투여가 필요할 정도로 폐렴이 악화된 환자라도 입원할 수 없는 사태의 의사는 酸素濃縮器が枯渇したっていうのが第5波での教訓だったので 도쿄에서는 일시적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구급 요청을 하였지만 약 60%가 이송되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태에 도쿄가 지난달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산소 스테이션. 하지만 그 이용률은 약 30%. 심지어 최근에는 이송자가 전혀 없는 날도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경증이나 중등증 1의 환자만 수용하고 있어 정작 산소 투여가 필요한 중등증 2 이상의 환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酸素ステーションに入らなければいけない患者さんというのは本来であればちゃんとした病院に入院させるべき患者さんです。しかしながら酸素ステーションを担当している医療者というのは常勤ではありませんで、いろいろな施設から協力をしてもらってかき集めている一時しのぎの場所ではなくて、きちっとした医療体制をもともと持っている医療機関にやはり病床を求めるべき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런 산소 스테이션은 제6파에 대비해 도내 곳곳에 설치되며 명칭을 산소 의료 제공 스테이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경증자 등을 대상으로 항체 칵테일 요법 등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산소 스테이션과 항체 칵테일 요법은 양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抗体カクテルというのは酸素を投与している患者さんには投与することができないですね。そもそも酸素を吸っているという患者さんの重症度とカクテルを投与できる発症から間もなくてほとんど症状のない患者さんとは重症度が全然違うということを認識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まさに入院が必要なんだけれども自宅にいて十分に医療にアクセスできていない不安な夜を明かしている人にこそ手を差し伸べる、そこにやっぱり注力するべきだったと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ね。 전문가는 한계까지 환자를 받아들이는 병원과 여유가 있는 병원의 격차도 지적하며 感染が少し落ち着いているこの時期にはですね、むしろこれまで医療者がやってきた医療が本当に適正だったのかどうなのか、その医療の行政がやってきたお金の使い方やそれからやってきたことが本当に効果があったのかなかったのか、少し厳しい目で検証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も同様に大事なこと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를 향한 4명의 후보는 온라인 토론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였습니다. 비정규직과 여성을 중심으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去年の7月いっぱいでお店が閉店してしまってから結局ずっとまだ働けてないので 48살의 싱글맘은 3월 말 노동단체에서 주최하는 식품 배포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금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子供がもう18歳を超えてる大学生なので、どうしても18歳超えてる子供を持ってる方って何もないんでね、今年の1月から緊急小口だったり総合支援金だったりを借り入れしだしたので、でもそれももう今月いっぱいで期限が来ちゃうので、ちょっともう来月からどうしたらいいかなっていう。 공공한 육아 세대의 식품 등을 지원하는 NPO 법인에도 절실한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子供にとっては食べられるのも嬉しいけどお母さんが喜んでくれるのが嬉しいっていう本当にひもじい思いをする中で親子が助け合ってるみたいなちょっと普通では考えられないような状況がすごくたくさん出てるんですよね。 이 NPO 법인이 올 여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저축액이 10만 엔 미만인 가정이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仕事に行かないと非正規の方はその分の給料が出ないので来月は無給ですとか4万円しか収入がないとかっていう中で家賃も払えないし水道光熱費も払えないし食費もないと貯金もないのでもう生活できないけどどうしようっていう声がたくさん届いてます。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이런 공공한 사람들의 지원책으로 어떤 것이 발표되었을까요? 行政のデジタル化が進んでいくと、本当にこの支援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人というのをしっかりと支援を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まいります。まだ今日明日というわけにはいきませんが、そうやって支援の必要な方にしっかりと政府の方から今度は手を差し伸べていくというのが私のゴールであります。非正規、女性、子育て世代、また学生、こうしたコロナでお困りの皆様方に直接給付金、これを支給いたします。また、学校休校に伴い、休業せざるを得ない親御さん向けに臨時的な休業手当、これも創設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今本当にお困りの方、一生懸命働いておられるんですが、低所得であるという方を対象に、麻生内閣の時に最初に発案されました給付付き税額控除というものを、これは実行していきたい。 그 외에도 저소득 세대에는 아동수당의 18세까지 지급을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노다 간사장 대행은 어린이청의 창설을 호소하는 것 외에도 대학생의 지원금 현금 지급을 호소하였습니다. 私は速やかに、困窮している学生に現金給付をすべきと言い切ります。困っているところに速やかに予備費、補正費、何でもいいからかき集めて、国債でもいいと思います。赤字国債でも。 야당 측에서는 입헌민주당이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구 등의 1인당 10만 엔의 지원금, 기한부 소비세 5% 감세 등을 내걸고 있습니다. まずはコロナの影響を受けている貧困家庭、家賃以前の問題として食費すらないという方も含めてですね、まずはこれに対する現金給付を急いでや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한편 공공한 사람을 지원하는 현장에서는 대책의 지연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本当に政治を止めないでほしいというのがただただ思うことで、やっぱりそのオリンピックの前あたりから全く進まないんですよね。選挙とか総裁選っていうのは重要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今困ってる人は今救わないともうどんどん悪くなってしまうので、明日をどうしようっていう人には全くその不安が払拭されないままにものすごい長い時間を過ごすっていう大変厳しい状況だと思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는 미국, 호주, 인도와의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발하였습니다. この4カ国の間で今ワクチンとか新しい技術とかさらには気候変動だとかこうした重要な課題についてそれぞれ会合をしですね、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その具体化の道を探っていく。 이 4개국 쿼드가 모이는 배경에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의 존재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의 공급이나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해 국제적인 규칙에 바탕을 둔 형태로 공헌하려는 것을 지역에 어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하고 있어 TPP, 경제동반자 협정에 가입을 신청한 중국에 대해서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번 퇴임 직전의 미국 방문에 대해 야당에서는 졸업여행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다음 정권으로 이어질 성과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실시할 행동 제한 완화를 위한 실증 실험에서 프로야구 시합 등에서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나 검사에서 음성이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을 나누어 수용 인원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식당, 라이브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전국 10곳 정도에서 실증 실험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고야 입국관리국 시설에서 올해 3월 사망한 위슈마 씨의 동생 와요미 씨가 23일 밤 나리타 공항을 통해 귀국하였습니다. 언니의 사망한 진상을 알기 위해 무려 5개월에 걸쳐 일본에 머물렀지만 입국관리국 측이 비디오 공개 시 대리인의 입회를 금지해 건강 상태가 나빠져 진상 규명 중 무념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귀국 직전 와요미 씨는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මරණ වාර්තාව දෙන්න. මේක පිළිගන්න. ඕගොල්ලන්ගේ අතින් වරදක් වුණා කියන එක. කල් ගන්න එපා මෙච්චර. ඇයි මෙහෙම මේක හංගන්නේ? සත්‍ය හංගන්න එපා. විශ්මට සාධාරණ වෙනකන් හැමෝම මේ හිටිය වගේම ඉන්න අවසානයේ වෙන තෙක්ම.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 규동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규동 체인점 마츠야는 일부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규동의 가격을 28일 오후 2시부터 일반 사이즈 기준 320엔에서 380엔으로 올리고 전국에서 판매합니다. 이번 인상에 맞춰 규동의 소스나 국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의 원인은 수입산 소고기 가격의 급등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등에서 소고기 소비가 올라가며 가격이 상승한 것이 배경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